우리가 무심코 지났던 풍경, 그 장소, 그 시간, 그 순간들을 지금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에도 공유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어느 공상 영화가 아닌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주제가 될 수 있는 아카이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진가이자 시민 아카이브 기획자인 이재복 씨. 그가 아카이브의 진심인 건 오늘의 기록이자 내일을 비출 거울이 되기 때문이죠. 아카이브란 온갖 기록물들을 보관하는 기록 보관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민간 아카이브 영역인데요.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기억을 시작으로 역사적으로 남길 법한 중요한 기록까지 다양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백과사전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자신만의 아카이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주 긴 시간 끈기 있게 한 공간을 기록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지금이 아니면 포착할 수 없는 모습을 담기도 했죠. 보통 사람들의 땀과 열정으로 차곡차곡 쌓아올린 당신의 아카이브.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의 내일이 될 보물, 아카이브입니다. 익히 알고 있는 곳이지만 최근 들어 더욱 눈여겨보는 곳이 있습니다. 이재복 씨가 종종 찾는 이곳은 청주 속의 다문화 동네로 불리는 복명동입니다. 주민 4명 중 1명은 외국인. 일자리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한국으로 온 중앙아시아인이나 고려인 등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시민 아카이브를 기획하는 이재복 씨는 자료 조사를 위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청주지만 이국적인 풍경이 익숙한 곳. 커튼이 평소에 볼 수 없는 그런 좀 특이한 모양이에요. 재밌네요, 이런 모양들이. 여기에서 우즈벡 식당이 있어요. 고향이 우즈벡? 네네. 식사하러 여기까지 사람들은 많이. 이주민이 점점 늘면서 동네 분위기도 이국적 색채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뭐 하는 가게예요? 리모델이요. 뭐 슈퍼? 가게이고. 마켓? 커피숍? 음식점? 아니요, 음식. 예. 음식점? 네. 무슨 음식점이에요? 우즈벡. 우즈벡? 할렐. 할렐 음식점. 청주 복명초등학교 일대에 지금 나와 있고요. 러시아 분들부터 해서 우즈베키스탄이나 그런 아시아 유럽 분들이 지금 와서 체류하고 있고 마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기록을 하러 왔습니다. 여기 이런 분위기가 될 정도로 집성촌을 이룬 일이 청주에서는, 외국인이 이렇게 집성촌을 이룬 일이 청주에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 사람들과 어떻게 교류해야 되고 어떤 관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최초로 좀 정보를 좀 파악한 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대부분인 이 동네에서 외국어 간판은 일상적인 풍경이죠. 안녕하세요. 사진 조금만 찍어도 되나요? 네, 러시아 사람들 여기 산다 그래서 와봤거든요. 제목이 무슨 뜻이에요, 간판이? 이름이 뭐였죠, 간판? 안드르네. 탄들네? 네. 이거 이거의 뜻이.
이거 바닥. 화덕 이름이에요? 예, 바닥. 7년 전 청주로 이주했다는 가족. 매일 아침 고국에서의 방식 그대로 화덕에서 빵을 구워 판매하고 있습니다. 손님의 대부분은 고향의 맛을 찾아오는 이 동네 이주민들입니다. 안 떨어지네. 일단 냄새가 기가 막히네. 낯선 땅 청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빵이 주식인 복명동 이웃들의 일상이기도 하죠. 하루하루 맛있는 빵을 굽듯 청주에서 제2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이거 매일 먹어요? 아, 네. 이런 맛이구나. 생각보다 엄청 맛있네요. 향도 좋고. Специалисты очень вкусные. 정말 맛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네. 갓 구워서 그런지 더 맛있어요. 그냥 맛있어요. 이거 같이. 아, 이 버터랑도 잘 어울려요. 우리 한국에 와서 여기서 살아. 청주에서 다른 데로 할까? 여기서 살고 있어. 지금. 이게 좋아요. 좋아요. 누군가에겐 기록, 누군가에겐 소중한 오늘. 청주 복명동의 모습입니다. 하나, 둘. 지역을 기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청주 토박이 사진가인 이재복 씨는 지역에서 기억되어야 할 풍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부창고는 그의 기록 작업 중 하나였죠. 이 작업들은 이제 예전에 동부창고 옛 청주 연초 제조창 담뱃잎 보관 창고의 변화되는 모습을 5년간 카메라에 담았죠. 이게 2016년 당시의 전경인데 지금 많이 바뀌었죠. 여기 시멘트도 다 제거하고 지금은 정원이 돼 있고, 멀리 있는 현대미술관도 지금 다 공사가 끝나서 이 원형은 다 사라져 있는 그런 상태죠. 시민 아카이브 기획자로 활동하는 이재복 씨는 지역에 가치 있는 풍경을 주목하고 시민 기록가들과 함께 아카이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산성, 토성, 읍성 뭐 이렇게 해서 청주의 성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청주의 역사나 문화를 한 걸음 떨어져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고요. 성의 또 다른 용도였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청주 노포를 청년들이 좀 주도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노포는 원래 오래된 가게, 오래된 풍경의 대명사 노포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모습을 청년들의 감성으로 담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포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좀 섭외해서 동네별로, 대부분 노포는 다 원도심에 있었거든요. 지금 벌써 사라진 가게들도 있긴 한데 이렇게 가서 사진도 찍고 한 그릇씩 먹어보고 뭐 또 어떤 추억거리도 같이 얘기해보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기록으로 만들어서, 보통 기록, 그러니까 아카이빙 할 때 단순히 저장해서 모아두는데 그 의미를 뒀다면 자료가 다시 타인에게 바로 재사용될 수 있게 그런 좀 기능적인 역할을 추구했던 아카이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건물들, 사는 공간들, 뭐 사람들 이런 것들이 평소에 일부러 기록하지 않으면 남겨지지 않는데요. 수많은 도시의 변화들이 대부분 기록 없이 사라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개인사와 연관돼 있어서 결국에 우리의 삶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라지고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어떻게 의미 있게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좀 담아 볼 수 있을까, 이런 취지로 여태까지 작업을 해왔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저 개인뿐만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동시대에 이제 비슷한 의식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들이 연대가 되고 있어서 또 하나의 또 새로운 문화 콘텐츠 흐름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복 씨에게 아카이브는 시간에 묻혀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를 기억하고 지키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기록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지역 곳곳에 있습니다. 청주 도심 한복판, 오랜 세월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당공원. 회색빛 건물과 도로 사이에서도 반세기 가까운 세월 청주 시민들의 쉼터가 되어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만난 시민 기록가가 있습니다. 식물문화기획자이자 도시조경 연구가로 대학 강단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홍덕은 씨입니다. 8년 전부터 그녀는 식물과 나무를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간 나는 틈틈이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공원에 있는 나무들을 시민들이랑 같이 기록을 했었던 거고요. 지금 이 책 안에는 그 당시에 같이 기록했던 나무들 사진들이 좀 모여 있어요. 서 있는 곳은 지금 여기 이 나무 앞쪽에 서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상당공원에 어떤 나무들이 있었는지 조사를 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을 법한 나무지만 홍덕은 씨에게는 달라 보였던 나무. 지금 현재 저기 보이는 거. 이 나무는 언제 심었으며 왜 심었을까? 아는 것만큼 궁금증은 커졌고 기록으로 이어졌습니다. 도심 공원의 나무. 도심 속 향교에서 오랜 세월 자리를 지킨 나무. 동네 골목길에 나무 한 그루, 식물 한 포기도 놓치지 않았죠. 제가 이렇게 나무를 기록을 하다 보니 좀 자연스럽게 이제 선행으로 연구하신 분들의 자료들이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해졌어요. 근데 자료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먼저 시작을 좀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좀 시작을 했고, 자료를 일단은 모으는데 지금은 조금 더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을 분류하고 이런 것보다는 워낙에 자료가 너무 없어서 내가 먼저 나무 기록을 조금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이 또 다음에 다른 분들이 또 볼 수 있는 자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사라진 나무도 있는데요. 충북도청 담장에 울타리를 이뤘던 수십 그루의 향나무는 공사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없어진 거죠. 지금은 현재 향나무들이 남아있질 않고 지금 이 공간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작년부터 해서 지금 원래 있던 향나무들은 지금 자리에 없는 모습입니다. 촬영할 때만 해도 이렇게 변할 거라고 생각은 못 했었는데요. 맞아요. 전혀 못했어요. 전혀 못했었고. 충북도청과 함께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켰던 향나무. 홍덕은 씨의 기록과 함께 나무가 무성했던 이 모습은 훗날에도 기억될 수 있겠죠. 사실 이 도청 같은 공간은 정말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또 변화된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래서 조금 더 아카이브라는 것들을 더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그런 이제 의식이 없이 약간 변할 거를 모르고 촬영했을 때는 이렇게 집중해서 촬영은 사실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조금 더 의식을 갖고 촬영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지금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말했죠. 기록되지 않는 건 기억되지 않는다고. 도청에 사라진 향나무를 보며 기록의 의미를 더욱 생각하게 됐다는 홍덕은 씨. 그녀가 최근 관심을 갖는 곳이 있습니다. 청주의 동쪽에 자리하고 있어 동공원이라 불렸던 곳, 당산공원인데요. 걸어서 10분 정도만 오르면 도심 속에서도 아늑한 숲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도심에 있던 공원들을 촬영을 하면서 아, 그렇다면 청주에는 최초의 공원이 어디였을까라는 좀 의문? 약간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 그러다가 청주에는 동공원과 서공원이라는 곳이 이전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당산공원이 동공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공원을 좀 찾아와 보기로 했고, 그렇게 하면서 촬영을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청주 최초의 공원이자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산신제가 열렸던 청주의 진산. 홍덕은 씨는 앞으로 이곳에 관한 기록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래된 나무들이 숲을 이뤄 다양한 생명들을 품고 있는 공원. 곳곳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근대 문화의 흔적들도 숨어 있죠. 도시 조경 연구가 홍덕은 씨가 기록할 당산공원의 새로운 오늘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당산공원에 나와 있지만 여기도 지금은 어쨌든 사회적인 요구로 이렇게 또 다시 공간이 바뀌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의 모습도 기록을 해놓으면 언젠가는 또 나중에 또 꼭 필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이 있을 때 바로 즉시 행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기록들을 꾸준히 또 해나가는 것도 또 아카이브의 하나의 방법이고, 또 내가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아카이브를 할지 내가 그만의 의식을 좀 가지고 촬영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사회의 이제 다양한 현상들, 이제 홍덕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수목 뭐 이런 조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학문화시키는 거죠.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하고 그것들이 가치 있게끔 이제 다시 편집을 해서 공유하는 건데, 이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지나가면서 아, 자연이 아름답다 뭐 이렇게밖에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전문 분야를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아, 우리 일반인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거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묵묵히 흐르는 청주의 젖줄 무심천. 청주 시민들과 함께 해온 삶의 물줄기이며, 청주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은 기억 하나쯤은 떠올리게 되는 추억의 공간이기도 하죠. 이곳에도 기록가가 있습니다. 무심천을 기록하고 있는 시민 기록가 김종출 씨입니다. 무심천 발원지부터 하류까지 80리길을 안방 드나들듯 다니며 다채로운 풍경을 담았습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도 지난 10여 년간 틈틈이 기록해온 무심천의 풍경은 시간과 자료가 쌓여 김종출 씨의 소중한 아카이브가 됐죠. 지난 10여 년간 그가 담은 기록 속에서 무심천의 다양한 얼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도시와 함께 공존하고 계절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청주의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무심천변에서 살았던 그에게 이 물줄기는 가슴 한켠을 차지하는 마음의 고향이죠. 기록이야 뭐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은 어릴 때부터 정말 저희 집이 무심천 뚝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래 여름에는 쑥을 뜯어다가 모깃불을 놓고 더우면은 뚝만 넘으면 무심천 맑은 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멱도 감고 아버지하고 같이 그런 아름다운 것이 지금 그냥 스쳐 지나간 많은 시민들이 그냥 스쳐 지나간다라고만 생각되니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더 아름다운 모습을 저 나름대로 짧지만은 이제 늦었지만은 아름다운 모습을 더 많이 찍고 발굴해서 기록물로 남겼으면 하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진행형이고요. 사진 작업하는 것이. 자료가 발표가 됐을 때 나중에 어떻게 활용될지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저 작가님이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촬영하셨기 때문에 생태학자가 이 자료를 확인할지 뭐 도시학자가 확인할지 뭐 아니면 우리가 시민들이 뭐 재미로 볼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였을 때 도시에 좀 자료가 많이 축적되고 역량이 계속 강화된다고 해야 되나요? 무심천을 기록하면서 다시 보게 된 공간도 있습니다. 무심천 바로 옆 높은 건물들 사이에 낮게 자리한 지붕. 한국 전쟁 이후 피난민 수용소로 이용됐던 옛 운천동 피난민 마을입니다. 선생님 여기 보시면은 요 기둥 보이시죠? 이렇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건물 구조인데 지붕도 이렇게 옛날 건물처럼 돼 있죠. 저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건물 구조인데 살다가 가족이 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식구가 늘고 하다 보니까 넓혀야 되잖아. 더 넓힐 수는 없고 앞으로 지붕을 이어서 앞으로 더 이렇게 넓혀가지고 더 집을 더 활용해서 그동안 기거를 하시고 사셨던 거예요. 이 집들이 다 구조가 비슷해. 똑같아. 구조물. 그리고 자기들이 안에 내부를 어떻게 구조를 바꾸고 하는 거는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이제 이것마저도 조만간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제복사님 모시고 온 거예요. 지금도 사람 사는 흔적들이 다 있네요. 살고 있어요. 네. 지금 이 골조만 살아 있잖아. 이게 당시 그 골조 그대로예요. 김종출 씨에겐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았던 추억의 골목길이기도 한데요. 어릴 적 초등학교,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 동창도 여기 초등학교 같이 다니면서 여기 마을에도 같이 그 친구하고 놀러 오고 얘네 방에서 이 작은 방에서 같이 숙제도 하고 막 그렇게 지냈던 거인데 지금은 이렇게 또 나름 사진을 찍고 동네 사연을 들으면서 다시 보게 된 곳입니다. 그래도 당시에는 친구들하고 같이 숙제.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과 비좁은 골목길.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인데요. 70여 년 전 120여 가구가 살았지만 점점 줄어들어 현재는 1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초창기 피난민은 80대 어르신 한 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방 이걸 옛날 우리 시골로 말하면 안방, 윗방 그죠? 그렇게 되는 거네. 여기까지가 방이고 여기는 부엌이었어요. 여덟자, 늑자에 늑자. 이게 방. 그러니까 여덟자. 그 여기에 저기서 여기까지가 12자, 여기까지가. 그런 데서 다 사는 그래도 애들 낳고 다 사는 게. 이것도 한 집이었던 거잖아, 아저씨. 그치. 응. 옛날에 지었던 그 문길 그대로 이게 다 옛날 문. 어머니 건강하셔야 돼요. 예. 네, 아저씨도 양 너무 많이 타서. 누군가에게는 떠날 수 없는 터전이 된 집. 기록이 아니라면 이곳이 기억될 수 있을까요?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상황.
피난민이 떠난 자리엔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출 씨가 기록한 피난민 마을의 오늘이죠. 사실 저 어릴 때만 해도 이곳에 수용소라지만은 이것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게 살았잖아. 그래서 여기도 그냥 한 곳의 마을이었구나. 여기 사는 친구들 집에 놀러 와서 같이 골목에서 뛰어놀고 했던 그런 기억밖에 없다가 지금 그래도 아름다운 무심천을 다시 찍어봐야 되구나 하면서 여기를 찍다 보니까 참 만감이 교체했어요. 아름답기도 하고 이 서글픈 그 옛 6.25 전쟁 시기에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거에 대해서 기록을 안 남기면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도 민간 아카이브 영역도 그렇고 공공 아카이브도 그렇고 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기록들을 하고 있고 이 마을조차도 아마 저희만 기록한 건 아닐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한두 명, 한두 회에 걸쳐서 기록한다고 장기 보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살아남을지 몰라서 하루하루 우리가 또 새롭게 기록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기록 장소를 선정할 때 있어서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지고 없어지겠지만 급히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지역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이곳이 이제 바로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이제 기록가들에게는 응급이 필요한 응급 출동이 필요한 이제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애써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런 공간, 뭐 사람, 장소 같은 것들을 실제로 보고 증거로 얘기하지 않으면 구전으로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시각화해서 기록하는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시장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청주의 전통시장, 북부시장인데요. 오랜 세월 정겨움과 활기가 넘치는 시장으로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가다 보면 50년 가까운 세월 자리를 지키고 있는 노포가 있습니다. 오래된 간판에서부터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데요. 3대를 이어온 대물림 맛집입니다. 이 가게의 메뉴는 두 가지. 신선한 생족으로 생강과 마늘만 넣어도 고기 자체의 고소한 맛을 끌어낸다는 족발. 콩나물, 황태 등을 넣고 끓여낸 시원한 국물에 손으로 뜯는 방식이 아닌 칼이나 수저로 떠서 만드는 수제비는 칼칼한 맛이 일품이죠. 단촐하지만 정겨운 조합. 수제비와 족발을 맛보기 위해 50년 가까운 세월 단골 손님들이 노포를 찾고 있습니다. 청주의 노포들. 지난해 두 사람은 노포를 기록했는데요. 이재복 씨는 기획을 하고 전혜원 씨는 글을 썼죠. 그때 이제 먹고 가서 집 가서 쓴 거예요. 전혜원 씨는 지역에서 힙합 뮤지션으로 활동하는데요. 젊은 세대가 바라보는 노포의 감성을 기록했습니다. 족발, 콩나물국, 새우젓의 어울림을 유지하며 북부시장을 오랫동안 지켜온 가게. 족발과 수제비라는 간단한 메뉴 구성은 자신감의 또 다른 표현이다. 29년을 살면서 본 족발 중 가장 깨끗한 족발이다.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순수한 족발을 맛보고 싶다면 족발을 찾아야 한다. 수제비 역시 일품인데 양이 많기 때문에 족발을 한 접시 시킨다면 나눠달라고 해도 좋겠다. 젊었을 때는 퇴근 후 족발과 술 한잔을 하다가 어느새 나이가 들어 잘 드시지도 못하지만 아들과 함께 가게를 찾은 후 다시는 보지 못했던 손님을 기억한다고 하실 만큼 손님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노포 감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단골의 진심이 느껴지는 글입니다. 유난히 글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오래된 가게들은 이유가 있고 사람들이 다시 찾는 그 이유들을 내가
모자라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좀 압축된 표현들로 정리해줘야겠다 이런 생각들로 문장을 좀 썼던 것 같습니다. 고맙죠. 고맙게 생각하죠. 그래도 여저 몇십 년을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예전에부터 꾸준히 이렇게 와주시고 기억해 주신 게 얼마나 고마워요. 보람 느끼죠, 그런 걸. 예. 맛있겠네요. 기록을 하면서 다시 맛보는 노포의 감성. 두 사람이 함께한 노포 프로젝트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노력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커서 다시 보니까 뭐 여기 앞에도 백년가게 또 하나 있고 다른 맛집들도 많은 게 그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시장에 올 가치가 충분하다. 이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 안 먹어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은 계속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여기 온 거는 어머니가 77년도에 오셨는데 이제 79년도부터 이제 족발 장사를 하셨어요. 이렇게 새롭게 옮기실 계획도 있으세요? 아직은 없는데. 손님 입장에서는 이게 좋거든요, 사실은. 오랜 세월 속에서도 굳건하게 지켜온 맛. 이 맛이야말로 노포의 진정한 맛이죠. 기록이 조금 더 다양한 계층, 색다른 시선에서 이뤄진다면 함께 즐기는 맛도 더욱 다채롭지 않을까요? 자, 한 번만 찍을게요. 아, 미소가 너무 좋으시네요. 자, 좋아요. 예, 하나, 둘. 사실 잘 차려입고 찍으면 더 예쁘게 나오긴 하는데 이런 현장에서의 모습이 기록적으로는 훨씬 더 가치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런 가게도 트렌드하게 같은 가게지만 누군가는 인물을 찍고 누군가는 간판을 찍기도 하겠죠. 서로 다른 생각과 시선으로 기록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지금은 소셜미디어 발달로 개인이 얼마든지 나만의 아카이브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가게들, 뭐 이런 음식점도 있지만 뭐 다른 류의 상점들 큐레이션을 해서 나만의 리스트를 만들고 그것들 하나씩 방문해가면서 차곡차곡 쌓아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관되면 그게 또 나만의 아카이브가 되고 뭐 그런 것들이 공적 영역과 연결되어서 뭐 확장될 수도 있고. 수많은 수백 개의 방식이 있을 텐데 그냥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건 그 현장의 소리를 채집해서 그 현장의 소리를 바탕으로 음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생각하고 있고 가사 같은 것들도 제가 임의로 쓰는 게 아니라 뭐 거주민 분들이랑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이제 내가 가사를 쓰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이야기를 빌려서 가사를 쓰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카이브는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에서 출발하기도 합니다. 도서관인지 책방인지 각양각색 책들로 가득한 공간. 이곳은 사진작가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사진책을 소장하고 있는 지용철 씨의 집입니다. 작가들을 몇몇이 보면 다 전국에 나눠져 있죠. 여기도 귀한 거 많아요. 한 권 한 권이 소중하다는데요. 이제 이 책 같으면 이제 김하타 우리나라 대표하는 작가님의 작품집인데요. 그분이 김석종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작품 활동을 하실 때 첫 번째 낸 사진집인데요. 정신병동을 찍었습니다. 정신병동 찍었는데 처음에는 이 작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꽤 많네요. 전국을 수소문에 구한 사진집부터 지역 작가의 작품집까지 다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데요. 도서관에도 없는 귀한 자료를 발품 팔아 모았다는 지용철 씨. 자료들로 가득한 그의 서재도 가치와 잠재력을 가진 미래의 아카이브입니다. 선생님이 다른 작가님들의 책을 많이 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수집이 되고 이게 또 한국 사진 작가 아카이브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작가가 좋아서 작품집을 구입하고 하다 보면 첫 번째는 한 권을 구입하지만 두 번째는 또 구입하고
그리고 또 작품의 집이 나온다 그러면 또 기다렸다 구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작가의 작품들은 굉장히 귀한 것도 있고 저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이게 이제 오늘 온 책인데요. 가장 설레는 순간은 새로 주문한 책을 확인하는 바로 지금. 처음부터 이게 출판된 지가 한 1년 된 것 같은데 책값이 비싸니까 고민하다가 이제 와 너무 좋다. 애써 찾아낸 책을 소장하는 기쁨은 어디에도 비할 수 없다는데요. 마을 3부작인가? 그 책 이외에 업구에서 이게 도대체 뭔 책인가 해서 근데 이제 5,000원 주고 샀거든요. 권태균 노마드 시리즈. 예, 그 거기서 전시도록이네요. 예. 근데 사진을 몇 장을 봤는데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진 내용이 좋은데요. 개인의 열정과 관심은 아카이브를 키우는 씨앗이 되죠. 매일 검색. 포장을 보니까 네. 오래된 책방에서 온 것 같아요. 그 당시의 매입가를 기준으로 판 게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물가를 다시 산정하면 더 비싸게 팔 것 같은데. 아니 잠깐 이거 좋은데요. 몇 번 계속 보게 될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비 오면 차 한 잔 마시면서 득템이네요. 득템이죠. 기분 좋잖아요. 좋은 사진을 다시 볼 수 있고 그 작가님도 마음도 알 수 있고. 이런 책들을 이만큼 모은다는 건 전국적으로 발품을 많이 팔았다는 거고 본인 스스로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일종의 이제 아카이브죠. 자기 사진책을 모으는 아카이브 활동인데 이런 것들이 자료화가 돼서 지역에도 작가가 또 생기고 이런 분들이 안목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또 영향을 계속 끼치기 때문에 이런 활동은 한 분야의 연구 개념으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발은 취미였고 소소한 관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즐거움에 이른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의미가 됩니다. 나만의 영역을 넘어 모두가 즐기는 아카이브가 되니까요. 기록은 때로 역사가 되기도 하지만 역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청주시 내수읍의 한 마을. 혼자 사는 어르신들도 많기는 한데 그래도 마을끼리 조금 단합이 잘 되고 되게 따뜻한 동네거든요. 마을사를 기록하는 시민 기록가 안보화 씨가 이재복 씨와 함께 동네를 찾았습니다.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미래에 남긴다는 의미에서 마을사 기록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 우물은 조금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재밌었어요. 저 나무 뿌리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신기하죠. 동네 구석구석 소소한 풍경, 전해오는 이야기도 놓치지 않죠. 안보아 씨는 사계절 동네 풍경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저희는 마을의 현재를 기록하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 현재의 일들을 이렇게 경관 촬영하기도 하고 또는 인터뷰를 통해서 요즘 마을살이 어떻고 어머님은 여기 어떻게 시집와서 지금은 어떻고 앞으로는 또 마을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이런 마을 지금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는 아카이빙을 진행합니다. 마을사 기록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구술 체록인데요. 어르신들의 속 깊은 이야기부터 들어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머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셔? 정. 자. 자, 우리 여기서 제가 성함만 물어보고 여기서 태어나셨는지 아닌지 물어보고 여기에 안 태어나셨으면 어디서 태어나시고 어디서 시집왔는지. 어머님은 고향이 어디셔? 예? 고향이 어디셔? 부기면이고 개.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는 것은 구술 체록의 첫 단계죠. 20살에. 왜 이렇게 시집을 일찍 보냈어? 그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배부르라고 부잣집으로 보낸 거지. 어머니 부잣집으로 시집 오신 거예요? 무슨 부자야? 그냥 먹는 거지. 어머님은 여기 오셔서 젊으셔서 농사 지셨어요? 아니면 다른 일 하셨어요? 한국 농사 졌지. 무슨 농사를 지셨어요? 아니 뭐 개농사 뭐 콩농사 들고 다녔지. 이제 우리들이 늙어서 마음 편하게 그냥 편하게 사는 거야. 옛날에 고생했어도 그게 진리로 알고 사는 거지 뭐. 아니 옛날에 일해 먹느라고 애들 고생 많이 시키고. 고된 농산일에 시집살이까지 그 옛날 어머니들이 전하는 이야기들. 훗날 누군가에게 인생 길잡이가 되어주지 않을까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긴 시간 공을 들여야 하는 구술 체록 과정. 마을 이장님을 만나 올해의 일정도 들어봅니다. 초중 말복인데 초복, 중복은 마을에서 삼계탕을 직접 만들어서 전체 가구에 똑같이 배달을 해드리고 올해는 저번처럼 뭐 새마을 관광을 또 한번 작년에는 2번을 마을 어르신들이랑 갔다 왔는데 금년도에는 한 번 아마 갔다 올 거 예상이 들고요.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아 꾸준히 기록한다면 마을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을 텐데요. 저곡리 주민들의 이야기는 한 권의 마을 책이 됐습니다. 골닭골이야, 골닭골. 왜 골닭골이에요? 왜냐? 당나무가 많았어. 당나무가 옛날에는. 애들 시시 엄마 고생 많이 했다고. 부자요 자랴. 우리 클 때 친구들도 많았어요. 뭐 11명 이제 나이 또래만 해도. 위로 위에 올라가야. 그 타르박선 있잖아. 와봤었지. 그거 여다가 먹었지. 어르신들이 시간이 지나면 연세를 드시면 돌아가시지만 기록은 계속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연히 저희가 또 마을이 기회가 와서 이렇게 마을 기록을 3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도 우리 또 다른 이 마을 주민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이 기록물이 정말 앞으로도 다른 마을들도 해야 되고 우리 마을도 더 인연이 된다면 뭐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면 정말 마을에 보탬이 많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슬 체록을 하는 시민 기록가 안보아 씨에겐 기억에 남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대학교 원룸촌에서 체록한 하숙집 이야기는 시대상을 보여주는 기록이죠. 요 길가에 이렇게 하숙이라고 쓰여진 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듣다가 근데 몇몇 하숙집들이 좀 남아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의 생활문화하고 주거문화 양식이 변한 거니까 한번 조금 돌아보고 이야기를 들어보자 싶어서 컨셉을 하숙으로 잡고 그 학생이 내가 학습비를 안 받는다고 해서 보내줬더니 그게 고마워가지고요. 눈 올 적마다 눈을 쓸어주는 거예요, 우리 집을. 우리가 눈이 좀 마당이 좀 길어요. 근데 그게 마음이 지금까지도 마음이 아프고 그 학생이 잘 되게 전화가 없어서 걔는 잘 됐나 그 생각을 해보고. 하숙집 얘기 들어보면 돈 벌려고 하신 건 아니더라고.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이야기가 끝도 없이 나왔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 작업은. 하숙집은 특히나 매년 찾아오는 손님이 달라지니까 더더욱 이야기가 풍성할 수밖에 없겠네요. 맞아요. 마을하고 또 다르네요. 우리 가까운 곳에도 구슬 체록으로 기록할 만한 이야기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하숙집 명부라든지 아직도 위에 하숙집 이 모습을 간직하고 하나도 안 치우셨더라고요. 그런 것도 찾아보고 그리고 사실 이제 어머님도 내가 하숙해서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었는데 인터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우 나 진짜 너무 열심히 살지 않았어요 하시면서 본인도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풀어내시는 것도 있고 해서 어머님도 소소한 이야기도 기록이 되고 역사가 됩니다. 진짜 맨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밥했던 부엌이나 이런 것도 그릇도 아직도 하나도 다 안 버리고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하숙집의 거의 마지막 풍경이었겠네요. 맞아요. 어르신들이 이거 지나간 얘기 기록해서 뭐 하냐고 아무도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을 건데 했더니 그럼 저희는 어르신들한테 매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머님은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의 어머님을 돌아보고 현재의 어머님을 확인하고 또 미래의 어머님을 더 잘 살고 더 나은 어머님을 희망하기 위해서 저희랑 이런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쓰는 작업의 기록도 비슷한 것 같아요. 기록이 전반적으로는 과거의 나를 확인하고 과거의 나를 돌아보고 현재의 나를 확인하면서 또 미래의 나를 희망하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돌아온 작업실. 이재복 씨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지난 만남의 순간들은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았죠. 사라져가는 풍경을 기록하는 사진작가. 청주의 도심 속 변화가 시작된 공간. 자신의 분야에서 끊임없이 연구하며 학문과 기록이 함께 이루어지는 현장까지 정말 다채로운 여정이었죠. 단순히 개인의 기록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들의 아카이브 속에 수많은 기록이 있고 기대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거대한 파도를 이루듯 개인의 작은 기록이 모여 우리 사회를 이끄는 변화의 물결이 되지 않을까요? 글쓰기에 소질이 있으신 분들은 구슬체록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 사진에 소질이 있으신 분들은 카메라를 들고 사회로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평소에 못 느꼈던 소리들을 담아서 녹음으로 남겨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다양한 자료들이 우리 사회의 모든 걸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남겨진 만큼 후손들이 또 볼 수 있는 거고, 우리도 생산하고 모으는 재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아카이브 영역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꽤 해볼 만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이야기를 넘어 우리의 이야기로 기록될 당신의 아카이브. 과거를 보존하고 현재를 기록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당신의 아카이브가 멈추지 않고 계속 채워지길 원합니다.